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5 총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의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유럽 여행을 다녀온 4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16번째 확진자입니다. 오늘부터 개강하는 광주와 전남 지역 대부분의 대학들이 원격 수업으로 강의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한국 영화의 흥행 기록을 새로 쓴 영화 명량의 후속작들이 제작되는 여수에 대규모 세트장이 건립됩니다. 코로나19의 기세 속에서도 4.15 총선이 어느덧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여야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비례연합정당이 지역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 속에서도 여야의 대결 구도가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8개 선거구 가운데 6곳에서 민생당 현역 의원에게 민주당 후보가 도전하는 모양새입니다. 전남은 선거구 변화와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등이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맹주 자리를 다시 회복할지가 역시 최대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정의당과 민중당 등 진보 개혁 진영이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짓고 민심 얻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광산을 등 곳곳에서 일고 있는 경선 후유증이 본선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입니다. 전남에서는 순천 쪼개기 선거구 획정과 전략 공천 등에 대해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심사입니다. 민생당은 최순실 저격수 노승일과 전두환 저격수 이만솔 후보를 영입해 수성에 나섰습니다. 다만 주승용 의원만 유일하게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현역 의원들이 다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그나마 경쟁 구도를 얼마나 의미 있게 만드느냐에 얼마나 본선이 치열하게 벌어지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겠죠. 민주당이 참여를 결정한 비례연합정당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높은 지역적 지지도를 감안하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일방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생당과 정의당은 일단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민주당과 한 배를 타면서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는 건 모순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찍어도 우리는 사실상 한 편이다. 이제 이런 전략을 취하는 건데 그런 식의 포지션이 유권자들이 먹힐 리는 없다는 거죠.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다면 선명성이 부각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4.15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셈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야의 움직임에 대해서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비례연합당 구성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에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 내린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 13일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74.1%의 찬성으로 비례위성정당 창당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비례정당 불가에 대한 기존의 사과 없이 미래한국당의 출범만 비판했는데요. 다소 자가당착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 창당은 결국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의 의석을 잠식할 수밖에 없는데요. 엠브레인 예측을 보면 30석 연동형 의석 중에 위성정당이 창당했을 경우 민주당이 12석 늘어나고 반면 정의당은 3석, 민생당은 1석, 국민의당 역시 1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서 예측됐습니다. 결국 소수정당의 의석만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의당처럼 연합 대상으로 꼽히는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우선 정의당은 민주당 주도의 비례위성 정당에 불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생당,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등의 정당들은 오늘까지 이 참여 여부를 입장을 전달해달라는 그런 시안을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이 21대 총선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정당 투표 유인을 통해서 각 지역구의 후보들을 모두 공천할 것 같고, 그럴 경우 수도권 경합 지역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여기저기서 또 경선 관련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던 의원이 탈락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경선의 후유증들이 본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셨습니까? 네, 20대 총선의 진박 공천의 데자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1대 총선은 친문 공천, 과문 공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강서갑의 경우 금태섭 후보가 탈락을 했는데요.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이 당을 장악했다라는 신호로 해석해야 된다는 진단이 많습니다. 광산을의 경우에 최고위가 경선 룰과 일정을 번복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공천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20대 총선 진박 공천의 위험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의 경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미래통합당은 개혁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컷오프 결과가 번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시는지, 또 앞으로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네, 강남병 공천에서 김미균 씨가 공천 후보가 됐다가 철회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네. 문재인 지지자라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제인으로서 사절단에 참석하는 것이나 대통령이 선물한 술을 홍보하는 것을 근거로 문재인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네. 기존 공천 탈락자들, 그리고 진박 세력들이 집단적으로 김용호 공천관리위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역공을 취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사퇴로 이에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래통합당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공천 혁신이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날이 꽤 춥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낮게 출발했는데요.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내내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 낮이면 한낮 기온 19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강한 바람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8에서 13m의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조건입니다. 불씨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에서 일주일 만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온 40대 여성인데요. 보건당국은 이 여성의 정확한 동선과 밀접 접촉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이자, 무담보 대출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 동구에 사는 44살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빛고울 전남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광주에서 16번째 확진자입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2일부터 열흘 동안 이탈리아와 프랑스, 영국 등을 여행한 뒤 지난 12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 리무진 버스를 이용해 광주에 도착했고 자신의 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기침 등 초기 증상은 입국 전날인 11일에 나타났지만 입국 당시 체온이 정상이어서 공항을 통과했고 이후 다시 증상이 발생하자 14일 오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여행했던 A씨의 남편은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자가 격리 상태에서 재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 진술을 확보해서 CCTV, 신용카드, GPS 내역 등 역학조사를 통한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광주시 차원의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광주신영보증재단의 보증으로 담보 없이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최초 1년 동안은 이자와 보증보험료를 광주시가 내줍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최대 259만 원의 현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10만 소상공인 및 자영사업자에게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 소위 산무 혜택의 특례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와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지원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오늘부터 개강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원격 강의로 수업을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대학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강일인 오늘부터 E클래스 시스템을 이용해 2주 동안 재택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학교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4천여 개 교과목의 1, 2주차 강의를 온라인 재택 수업으로 진행하고 호남대학교와 광주대학교도 개강 이후 2주 동안 온라인 강의와 과제물 활용 등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는 시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광주 시민 13,000여 명이 코로나19 관련 자원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방역과 마스크 제작,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4시 50분쯤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여인숙에서 투숙객 58살 조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여인숙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조 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으며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 등의 타살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평소 조 씨가 지병을 앓고 있었지만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사기와 유사 수신 행위 규제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투자업체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한 뒤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국 영화의 흥행 기록을 새로 썼던 영화 명량의 후속작들이 여수에서 제작됩니다. 이 제작사 측이 본격적으로 세트 조성에 나섰고 빠르면 다음 달에 촬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진왜란 당시 실제 선소가 위치했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 해변. 영화사 빅스톤 픽처스가 이곳 7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규모 영화 촬영장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세트를 만드는 데만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빠르면 다음 달부터 촬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영화는 6년 전 1,700만을 끌어모았던 역대 최고 흥행 영화 명량의 후속작 한산과 노량. 영화 2편에 이어 임란 7년을 다룬 드라마도 이곳에서 제작돼 촬영은 앞으로 3년 가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작사와 여수시는 이 기간 동안 6억 원의 임대료를 내고 8억 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여수시는 출연진과 제작 스태프들의 방문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함께 영화 흥행 이후 관광 상품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촬영한 뒤 필요한 세트는 그대로 남겨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 중인 배경입니다. 새로운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동도 진남관 향이라는 어떤 중심의 그런 지금 콘텐츠인데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한데 돌산 진모지구 콘텐츠는 정말 중요한 문화관광 콘텐츠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작사 측은 여수시 외에 전라남도나 순천시, 광양시와도 지원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자체별 참여 형태가 확정되는 대로
공식 협약과 함께 촬영이 착수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융합단지 조성을 이끌어갈 사업단이 본격적으로 구성됩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의 출범을 위해 다음 달까지 일반직과 전문직 등 11명을 우선 채용하고 2024년까지 연차별로 72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월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사업단을 발족한 데 이어 이번 인력 채용으로 AI 직접단지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쓰레기에 포함해 관리하는 조례안이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 의회에 따르면 민병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닷가 환경관리 보전조례 전부 개정안이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쓰레기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는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첫 완치자 퇴원, 시민 기부 행렬, 두동강난 차량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첫 완치자 퇴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환자들이 병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광주시가 달빛 동맹의 정신을 발휘해 병상 제공을 했었죠. 광주시로 와서 입원 치료를 받은 대구 확진자는 7가족 19명이었는데요. 이들 중 처음으로 일가족 4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사 너무 좋아요. 완치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건강하시고 광주 시민분들, 병원 관계자분들 고맙습니다. 두 지역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화합하여 죽고 못 사는 달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기사에 댓글마저 훈훈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 기사가 더욱더 많아지길 소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준 소식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달빛 동맹 차원에서 대구 지역을 돕자는 움직임과 별도로 우리 지역에서도 서로 돕기 위한 시민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 3명이 사는 한 아파트. 직접 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자가격리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동네 마트 사장이 나섰습니다. 집집마다 문 앞에 음료수와 생필품을 놓아둔 건데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존경스럽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너무 착해 아저씨. 코로나 끝나면 가서 많이 팔아드려야겠어. 이런 배려 가득한 모습은 누리꾼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광주 연제동에서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도 관심사였습니다. 갑자기 중심을 잃고 인도로 돌진한 차량은 가로수와 교통표지판 철제 기둥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두동강이 났는데요. 이 사고로 3명은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격이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두동강이라니. 음주운전해서 그런 거야? 실수로 그런 거야? 안타깝다. 당시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터라 이 사고를 안타까워하면서 제발 음주운전이 아니길 바랐는데요. 몇몇 누리꾼들은 차량 자체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단체 생활을 하는 군부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병장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던 입영 행사도 취소됐는데요. 달라진 입영 풍속 춘천 MBC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 산해면에 위치한 27사단 신병교육대. 장병 180여 명이 새롭게 입대하는 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이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차량 소독제. 차에서 내려도 전처럼 가족들과 함께 연병장으로 가지 못합니다. 코로나19로 군부대 출입이 제한돼 입영 행사가 모두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입영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손 소독제는 필수, 마스크도 군에서 제공한 디지털 무늬 마스크로 바꿔 착용해야 합니다.
네, 새 걸로 받은 걸로 바로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사용해 주세요. 이어서 체온을 측정하고 해외 여행력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묻는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임시 목걸이도 출신 지역별로 분류했습니다. 해외여행 간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고. 경남이네. 경남은 어느 지역이죠? 부산. 대구 경북 지역 입영자는 입소 시간을 아예 다르게 분리했고 군의관은 마치 선별 진료소처럼 접촉을 최소화하는 시설에서 진료를 봅니다.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이대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 많이 하죠, 집에서도. 그래도 왔으니까 잘하고 가서 그게 모습 보이는 게 더 좋은 모습이니까 열심히 하고 와야죠. 연병장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부모들은 먼 발치에서 그저 아들이 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운하죠. 예. 입소식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모습 못 봐서 좀 서운하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코로나19가 입대 풍경까지 바꿔놨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서관들도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자동차를 이용해 책을 대출해주는 드라이브스루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MBC 충북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한 선별진료소. 접수부터 검체 채취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속도가 3배나 빨라지고 감염 우려도 낮아져 이런 방식의 선별진료소가 9곳으로 늘었습니다. 보통 그 전까지는 한 환자분들 오시면은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 검체 채취하고 환복하고 소독하고 차를 통해 갖고 하다 보면은 한 분당 한 10분 내외면은 이처럼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사람 간 접촉에 우려가 없다 보니 코로나19 검사뿐 아니라 도서관에서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3주 가까이 문을 닫은 청주의 한 공공도서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북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한 5권의 책을 받아봤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채연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대출하시는 도서고요. 네. 반납 예정일은 3월 29일이세요. 네. 미리 소독한 책을 간단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받아볼 수 있어 감염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충주에서는 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집까지 보내주는 무료 택배 서비스까지 생겨났습니다. 최대 15권을 3주 동안 빌릴 수 있는데 사흘 만에 벌써 400권이 넘는 책이 대출됐습니다. 14일간 자가격리를 경험했던 한 사서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충주 코로나 2번째 확진자와 동선이 같다는 이유로 본의 아니게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불편함을 직접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고리를 끊어보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도서관 이용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도내 민간 상가는 모두 15곳, 271개 점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주와 목포, 순천 등 전남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임차인들은 상황에 따라 월 임대료의 100%까지 감면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세액 공제한 데 이어 전라남도도 임대료 인하율 범위에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할 방침입니다. 전남 지역의 모든 가축시장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안정 이후 가축시장 재개장에 대비해 특별교부세 2억 3천만 원을 들여 가축시장 15곳의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방수칙과 행동 요령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한 뒤 지역 축협에 방역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거쳐 가축시장을 재개장할 예정입니다.